새벽 4시 할머니 집에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범인은 상상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마을, 이름도 없는 골목길 끝에 자리한 오래된 기와집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베어든 회색 기와 위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마당 한편에는 할머니가 정성껏 가꾼 배추와 무 그리고 노란 국화꽃들이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밥 먹자. 김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올해 78인 말순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엌에서 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마당 한쪽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오는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복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개는 말순 할머니와 함께 산 지 벌써 7년째입니다. 갈색 털에 흰 반점이 섞인 용맹한 모습이 마치 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었죠. 복돌이는 말순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 앞에 얌전히 앉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말순 할머니는 복돌이의 밥그릇에 정성스럽게 밥을 담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이 집에는 말순 할머니와 복돌이 단둘뿐입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종태와 며느리 명자는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고 손자들은 더더욱 멀게만 느껴집니다. 아침을 간단히 마친 후 말순 할머니는 복돌이와 함께 마을 뒷산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일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익숙한 길을 걸어갑니다. 복돌아,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손길을 받으며 꼬리를 더욱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애들은 전화도 없고 날 잊은 모양이지.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말순 할머니와 복돌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복돌이랑 산책 나오셨네요. 네, 이 녀석이 날마다 가자고 조르거든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혼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 하나 톡 깨뜨려 넣고 어제 담가둔 깍두기를 곁들여 소박한 한 끼를 차렸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 옆에 누워 낮잠을 자고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며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할머니는 다시 복돌이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앞 개울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와 복돌이의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저녁을 채웠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겠지.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나갔습니다. 말순 할머니에게는 복돌이가 있어 외롭지 않은 소중한 일상이었지만 어딘가에서는 이 평화로운 일상을 흔들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가을 오후 말순 할머니는 복돌이와 함께 마당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배추를 다듬고 고춧가루를 준비하며 겨울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복돌아, 올해도 김치 많이 담가서 겨울 나야겠다. 복돌이는 할머니 곁에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할머니의 일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돌이가 귀를 쫑긋 세우며 대문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니, 복돌아?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대문 쪽을 보던 그때 낯익은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들어오더니 할머니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종태였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이미 머리가 많이 벗겨진 종태는 정장 차림으로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 화장을 진하게 한 며느리 명자도 따라 내렸습니다. 아이고 종태야, 명자야, 갑자기 웬일이냐?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일어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이 반가우면서도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명자는 인사를 건넸지만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복돌이는 낯선 사람들에게 경계하는 듯 으르렁거리며 할머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돌이 왜 그러니? 아빠 엄마인데. 할머니는 복돌이를 달래며 아들과 며느리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들을 위해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명자가 말렸지만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도 후라이로 부쳐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왔는데 뭔들 못해주겠니?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밥상을 차렸지만 종태와 명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마침내 종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온 건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이 집도 너무 오래됐고 마을에는 젊은 사람들도 없고요. 종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아파트 근처에 괜찮은 실버타운도 있고요. 실버타운?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요즘 실버타운들이 정말 좋아요. 식사도 해주고 병원도 가깝고요. 명자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팔아서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쓰시면 되고요. 집을 팔라고?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호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만약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종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니들 맘대로 해. 지금은 안 돼.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요. 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은 내가 시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집이야.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종태와 명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머니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종태가 다시 한번 설득해 봤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어떻게 할 건데? 실버타운에 걔 데려갈 수 있어? 그건 실버타운은 애완동물 기르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명자가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안 돼. 복돌이 없이는 못 살아. 할머니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태와 명자는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들이 반가우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복돌이도 밤새 불안해하며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듯 계속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어젯밤 아들 내외와 나눈 대화를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복돌아, 우리 어디 가면 안 되는 거 맞지? 복돌이는 할머니의 발치에서 꼬리를 살살 흔들며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명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화장을 진하게 하던 명자의 맨 얼굴은 어딘지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말이야.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명자가 다시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침부터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종태와 명자는 아침을 먹은 후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명자는 혼자 집안을 둘러보며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니? 할머니가 물어보자 명자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집이 낡아서 위험한 곳은 없나 해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명자의 시선이 집의 안전보다는 다른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특히 할머니 방 서랍장과 벽장 쪽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참 어머니, 혹시 집 문서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명자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니? 만약 정말 응급 상황이 생기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라. 할머니는 짧게 대답하며 명자의 질문을 피해갔습니다. 점심 무렵 종태와 명자는 마침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나니 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복돌아, 우리 둘이 사는 게 편하긴 하다. 하지만 복돌이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와 함께 낮잠을 자곤 했는데 오늘은 계속 집 주변을 맴돌며 킁킁거렸습니다. 왜 그러니, 복돌아? 뭔가 이상하니? 할머니가 복돌이를 달래려 했지만 복돌이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처럼 복돌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마주쳐 인사를 나누던 중 우체국 앞에서 만난 김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말순 씨, 아들 내외가 다녀갔다면서요? 네, 어제 왔다가 오늘 올라갔어요. 그런데 새벽에 차 소리가 나더라고요. 혹시 또 내려온 건 아니고요? 김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새벽에요? 아니에요. 낮에 올라갔는데요. 그런가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돌이는 더욱 예민하게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 발치에서 곤히 잠들곤 했는데 오늘 밤은 계속 일어나서는 대문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복돌아, 왜 그러니? 뭔가 들리니? 할머니가 귀를 기울여 봤지만 특별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돌이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복돌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멍멍. 복돌아, 조용히 해. 이웃에 피해된다. 할머니가 복돌이를 달래려 했지만 복돌이는 더욱 격하게 짖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려던 그때 복돌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자세로 대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복돌아. 할머니도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자식들이 다녀간 후부터 집 안 분위기가 어딘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집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밤에 집 근처에 왔다 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대문 앞 흙바닥에는 여러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지만 어제 자식들이 다녀간 것인지 다른 누군가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 창문 아래쪽에
누군가 서 있었던 듯한 발자국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여기 왜 섰을까?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이는 그 자리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도 복돌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집안을 돌아다니며 불안해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할머니는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반쯤 복돌이가 갑자기 할머니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끙끙, 끙끙. 복돌이는 평소와 다른 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이불을 발로 긁었습니다. 복돌아, 왜 그러니? 아직 새벽인데. 할머니가 몽롱한 상태로 일어나려던 그때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코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할머니는 급히 일어나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타는 냄새였습니다. 복돌이는 더욱 급하게 할머니 주변을 맴돌며 밖으로 나가자는 듯 행동했습니다. 설마 불이 난 건 아니겠지?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려던 순간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거실 쪽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불이야.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연기를 마신 탓에 기침이 심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 기침. 복돌아, 어떻게 하지? 복돌이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입에 물고 대문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연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은 부엌에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쪽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거실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가스레인지에 불이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 잠들기 전에 가스밸브를 잠갔는데 말입니다.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이른 새벽이라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연기는 점점 더 진해졌고 할머니는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복돌이가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거실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니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곳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옷자락을 꽉 물고는 힘껏 끌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아, 너도 위험해. 얼른 나가거라. 하지만 복돌이는 할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할머니를 대문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복돌이의 털에도 연기가 배어들고 눈물이 줄줄 흘렀지만 절대 할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이었습니다. 복돌이는 더욱 필사적으로 할머니를 끌었습니다. 복돌아, 고마워.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의식을 잃어갈 때 복돌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할머니를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때 마침 새벽 운동을 나온 마을 이장님이 연기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순 씨. 이장님은 급히 119에 신고를 했고 곧이어 소방차와 구급차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걔가 사람을 구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소방관이 복돌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가 실린 구급차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병원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복돌아, 할머니 곧 돌아올 거야. 걱정 마. 이장님이 복돌이를 달래며 임시로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계속 병원 쪽을 바라보며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화재 현장을 조사한 소방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가스밸브는 잠겨 있는데 어떻게 불이 났을까요? 가스레인지 주변에 인화물질도 없었고요. 혹시 전기합선일까요? 하지만 전기시설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서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해 봐야겠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말순 할머니와 복돌이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복돌이가 없었으면 할머니 큰일 날 뻔했어. 걔가 사람 살렸다니 정말 기특하네. 복돌이가 진짜 영웅이야. 하지만 복돌이는 사람들의 칭찬보다 할머니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바랐습니다. 이장님 집에 머물면서도 계속 할머니 집 쪽을 바라보며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병원에서는 할머니가 연기를 많이 마셔서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나이가 많아서 회복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우체국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던 경찰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몇 시간 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할머니 집 근처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차 번호판 확인해봐요. 경찰관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네, 바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화재가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복돌이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 듯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이틀째 되는 날 경찰서에서는 CCTV 영상 분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우체국 앞 카메라에 찍힌 검은색 승용차의 번호판을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차 소유주가 김종태 씨네요. 피해자인 김말순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경찰관이 동료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럼 화재 당일 새벽에 아들이 다시 내려온 거군요.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오후 2시에 마을을 떠났다가 새벽 3시에 다시 돌아온 모습이 찍혔거든요. 경찰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주변 상가들의 CCTV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더욱 놀라운 장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30분 전 종태와 명자가 할머니 집 앞에서 나와 급히 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의심스럽네요. 화재 직전에 현장을 떠났다는 건 경찰관들은 즉시 김종태와 명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말순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연기 중독으로 인한 호흡곤란은 많이 나아졌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복돌이가 할머니를 구했어요. 간병하던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괜찮니? 할머니는 복돌이 걱정부터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장님이 돌봐주고 계세요. 정말 복돌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 복돌이가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복돌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경찰관 2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는 화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화재 당일 밤에 특별한 일은 없으셨나요? 할머니는 그날 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복돌이가 계속 불안해했어요. 평소와 달리 잠도 못 자고 집 주변을 맴돌았죠. 혹시 누군가 집 주변에 온 것 같진 않으셨나요? 글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자식들이 다녀간 후 복돌이가 불안해했던 일과 창문 아래 발자국을 발견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명자가 집안을 이상하게 살펴보더라고요. 특히 제 방 서랍장과 벽장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혹시 집 문서나 중요한 서류들을 찾는 것 같았나요? 그런 것 같았어요. 집 문서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경찰관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드님 부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여쭤본 것뿐입니다. 경찰관들이 병실을 나간 후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마 자식들이 불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왜 경찰이 그런 질문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김종태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자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하루 전 오후 11시 32분에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곧 끝나요. 집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받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소였습니다. 이거 봐요. 화재 전날 밤에 집을 정리하겠다고 부동산업자에게 문자를 보냈네요. 그럼 미리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군요. 경찰은 즉시 해당 부동산업소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부동산업자는 명자로부터 할머니 집 매매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어머님 집을 팔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세도 물어보시고 빨리 처리할 수 있냐고도 하시고요. 언제부터 연락하셨나요? 한 달 전쯤부터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동의하시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시더니 며칠 전부터 급하게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증거들이 모이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종태와 명자는 할머니의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화재로 집이 타버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와야 하니까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계산 착오를 했습니다. 복돌이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만약 복돌이가 없었다면 경찰관들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결과를 떠올리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태가 어머니 집에 불 지른 거 맞나 봐. 세상에 자식이 어떻게 그런 일을. 복돌이가 없었으면 할머니 죽을 뻔했잖아. 진짜 복돌이가 생명의 은인이야.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김종태와 명자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곧 두 사람은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될 예정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이장님 집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조용히 할머니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경찰이 어제 와서 물어본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우리 종태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복돌이 보러 오신 분이 계세요. 문 밖에서 이장님이 복돌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침대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복돌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복돌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복돌이도 할머니 품에서 기쁨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복돌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계속 여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복돌아.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할머니는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손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종태의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종태와 명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식 듣고 급히 내려왔어요. 종태가 할머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복돌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종태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복돌아, 왜 그러니? 할머니가 복돌이를 달래려 했지만 복돌이는 계속해서 종태와 명자를 경계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복돌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걔가 왜 이래요? 우리를 못 알아보나? 명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돌이가 원래 낯선 사람 경계하는 건 아닌데 할머니도 복돌이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복돌이는 종태와 명자가 다가올 때마다 할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머니,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태가 물어봤습니다. 다 탔어. 살 곳이 없어졌지. 할머니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오셔야겠네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복돌이는 어떻게 하지? 아파트에서는 키울 수 없잖아.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종태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야? 복돌이 없이는 못 살아. 할머니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종태 씨, 박명자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종태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으실 일이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 무슨 조사 말씀이신가요?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들의 단호한 태도에 종태와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종태가 항변했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수갑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김종태, 박명자,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방화라니.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 뭔 소리예요? 우리 종태가 불을 질렀다고요? 할머니, CCTV에 다 찍혔습니다. 화재 직전에 2분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어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전날 부동산업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곧 끝나요. 집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라는 내용이었죠. 이 말을 들은 할머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종태야, 이게 정말이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오해예요. 종태가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만. 명자가 울먹이며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을 실토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집만 태우려고 했다고?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내가 집 안에 있는 줄 몰랐다는 거니?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밖에 나가신 줄 알았어요. 산책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종태가 어눌하게 변명했습니다. 산책 시간이 새벽 4시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복돌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진작 이들을 의심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내 자식들이 날 죽이려 했구나. 할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종태가 울면서 해명하려 했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2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만이 날 살렸구먼. 복돌이만이. 할머니는 복돌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눈물을 하차주며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종태와 명자가 경찰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이장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자식이 부모를. 병실에는 할머니의 오열소리와 복돌이의 작은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쳤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배신 앞에서 오직 복돌이만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종태와 명자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퇴원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었고 자식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마을 회관 옆 빈집에서 당분간 지내세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복돌이와 함께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복돌이와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무렵 경찰 조사를 통해 종태와 명자의 범행 동기가 더 자세히 밝혀졌습니다. 종태는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명자는 아이들 사교육비와 생활비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이 시세로 팔리면 2억 정도 될 것 같았어요.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새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종태가 경찰 조사에서 실토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집을 팔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시니까. 그래서 화재를 일으킨 거군요. 화재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면 집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았어요. 명자도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평소 그 시간에는 항상 복돌이와 산책을 나가셨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어머니가 집에 없었다 해도 방화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결과적으로 살인미수까지 저지른 것이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종태와 명자는 할머니의 통장과 도장까지 몰래 가져갔던 것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적금도 해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방화, 살인미수, 절도미수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복돌이가 없었으면 할머니 죽었을 거야. 진짜 개만도 못한 놈들이야. 지역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진돗개가 구한 할머니의 생명, 자식들의 충격적인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복돌이가 진짜 영웅이네요.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복돌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할머니 곁을 지키며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했습니다. 할머니도 복돌이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질러 살인미수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반려견인 복돌이가 목숨을 걸고 할머니를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화재 직전 종태와 명자가 할머니 집에서 나와 급히 떠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방화를 저질렀으며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피고인 박명자가 화재 전날 부동산업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곧 끝나요. 집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는 이것이 계획적 범행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키운 자식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복돌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제 생명의 은인은 제 자식이 아니라 복돌이입니다. 재판부는 종태에게 징역 7년, 명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극악한 범죄입니다. 특히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판사가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기르던 개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선고가 끝난 후 할머니는 복돌이와 함께 법정을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복돌이가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다는 아니요. 진심으로 지켜준 건 내가 유일했단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지켜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도했습니다.
진돗개 복돌이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할머니의 생명이 구해진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자식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복돌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복돌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비록 자식들에게 배신당했지만 복돌이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로 돌아왔고 말순 할머니는 복돌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임대주택이지만 복돌이와 함께 있어 더없이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복돌아, 오늘도 산책 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밝음이 돌아왔습니다. 복돌이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복돌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복돌아, 안녕. 우리 영웅 복돌이 잘 지내니? 아이들도 복돌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복돌이는 온순한 성격으로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시청에서 온 공무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복돌이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공무원은 성금과 후원품들을 전달했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복돌이 사료와 할머니 생활비로 쓰시라고 하시네요.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역 방송국에서 복돌이와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요. 다큐멘터리요? 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방송국 제작진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복돌이와 할머니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복돌이와 함께 지내시면서 어떤 마음이신가요?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복돌이는 제게 진짜 가족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죠. 할머니는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복돌이를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돌이는 영웅 맞아요.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영웅이기 전에 소중한 가족입니다. 복돌이는 카메라 앞에서도 차분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유명해진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복돌이와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편지와 선물들이 도착했습니다. 복돌이에게 간식 보내드려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하루하루 이런 편지들을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돌이에게 의로운 개상을 수여하고 싶습니다. 의로운 개상이요? 네, 사람의 생명을 구한 개에게 주는 상입니다. 복돌이가 첫 번째 수상자가 될 거예요. 시상식은 마을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복돌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복돌이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목숨을 걸고 할머니를 구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복돌이는 목에 메달을 걸고 의젓하게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아, 네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할머니와 복돌이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마을길을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복돌아,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복돌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배신당했지만 네가 있어서 괜찮아. 네가 진짜 내 가족이야. 그날 저녁 할머니는 복돌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복돌이의 시상식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충청도의 한 마을에서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진돗개 복돌이가 의로운 계상을 받았습니다. 복돌이의 이야기는 혈연보다 진정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돌아, 온 나라 사람들이 네 이야기를 알게 됐구나. 복돌이는 할머니 곁에 누워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돌아, 내일도 우리 함께 좋은 하루 보내자. 복돌이는 할머니 곁에서 안전하게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도 복돌이가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복돌이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혈연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종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복돌이는 할머니 곁에서 충실한 가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복돌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말입니다.